안녕하세요. 물리학 첫째 주 강의를 맡게 된 박성준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역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장에서 어떻게 물체가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우리는 위치, 속력,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속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벡터에 대해서 약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벡터에 대해서도 약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했는데, 우선 그러면 운동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운동은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시간과 위치인데, 둘 다 여러분 뭔지 직관적으로는 알죠? 시간은 언제이고 위치는 어디예요. 그래서 운동은 언제 물체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시간은 시계로 잴 수가 있어요. 보통 어떤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에서 몇 초 후에 물체가 어디 있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치는 좌표계 위에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선 위에서 위치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공이 x는 1에 있다. 그러면은 공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거리는 미터로 단위를 재기 때문에 이런 것은 1미터, 이런 것은 2미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차원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좌표면 위에서 물체의 위치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공이 1,1에 있다 하면은 x 방향으로 1 그리고 y 방향으로 1 해가지고 공이 이 1,1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물체의 위치를 서술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물체의 위치를 한다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물체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 어떤 물체는 느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속력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할 거예요. 물체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떤 시간에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느리게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속력은 시간당 움직인 거리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수식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삼각형은 그리스 문자인데 델타라고 읽고 변화를 뜻해요. 그리고 이 식에서 델타 t는 뜻이 명확하죠. 델타 t는 t2 빼기 t1이에요.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1차원에서 움직이는데 t1 때 x1에 있고 t2 때 x2에 있어요. 그리고 공이 이 물체가 그냥 이렇게 쭉 t1에서 t2로 t2일 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공이 움직인 거리는 x2 빼기 x1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또 1차원에서 움직이는데 t1 때 여기 x1에 있고 t2일 때 이 x2에 있으면은 공이 움직인 거리는 뭐죠? 이때는 공이 움직인 거리는 x1 빼기 x2이죠. 왜냐하면은 거리는 양수라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x2 빼기 x1이라고 공이 움직인 거리를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은 공이 움직이는데 t1 때 x1에 있고 그리고 t2일 때 x2에 있어요. 그 다음에 t3일 때 다시 x1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 t1에서 t3까지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총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야 되니까 일단 걸린 시간은 t3 빼기 t1이죠. 그럼 총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죠? x2 빼기 x1 더하기 x2 빼기 x3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이 방향을 바꾸면은 주의해야 돼요. 구간을 나눠 가지고 각 구간의 움직인 거리를 다 더해 가지고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줘야 돼요.
방금 속력을 움직인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평균 속력이에요. 이게 왜 평균 속력이냐? 중간에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든 상관이 없죠. 물체가 x1에서 x2까지 가는데 t1에서 t2 동안 물체가 처음에 빠르게 갔다가 그 다음에 느리게 가든지 아니면은 물체가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가가지고 같은 평균 속력이 나올 수가 있죠. 평균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요. 어떨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어떨 때는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런 것을 정확히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순간 속력을 사용을 하면 돼요. 순간 속력은 아주 작은 구간 동안 평균 속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초 때 0에 있어요. x는 0에. 그러면은 이때 0초 때 순간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은 아주 작은 시간 간격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0.0001초 이때 x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예를 들어서 뭐 0.0001 미터만큼 움직였으면은 순간 속력은 대략 1 미터 per second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물론 이 시간 간격을 아주 작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체의 위치와 물체의 속력에 대해서 알았는데 속력은 빠르기는 가르쳐주지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벡터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기술하기에 좋겠죠. 그리고 벡터는 화살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화살표.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에요. 그리고 벡터의 방향은 이 화살표의 방향이고 그리고 벡터를 x, y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금방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치 벡터라는 것이 있는데 위치 벡터는 어떤 거냐면은 다음과 같은 x, y 평면 위에서 공의 위치가 2,1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위치 벡터는 다음과 같이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위치 벡터는 2,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뭐 대충 배웠는데 벡터는 어떻게 표기를 할까요? 숫자는 뭐 문자로 뭐 C, 뭐 A, X, Y 뭐 이렇게 적죠. 벡터는 어떻게 적냐? 벡터는 문자로 적는데 대신에 위에 이렇게 이런 화살표를 그어요. 그리고 벡터로 뭘 할 수 있냐면은 벡터에 어떤 숫자로 곱할 수가 있어요. 벡터를 숫자로 곱할 수가 있고 숫자로 곱하면은 뭐 u를 이렇게 잡으면은 안에다가 그냥 각 숫자에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벡터를 두 개 더한다. 이것은 u가 이렇게 주어지고 b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 x1, x2를 더하고 y1을 y2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벡터에다 숫자를 곱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u를 1,1로 잡고 여기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각 숫자를 곱하면 되니까 1 곱하기 2 그리고 1 곱하기 2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1,1이었죠. 그래서 1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뒤에 적은 저 2,2는 2 해가지고 방향은 같은데 길이는 2배인 이런 벡터가 되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얘는 어떨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를 곱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것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이렇게 1,1 이렇게 있었는데 방향이 바뀌면서 크기는 2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수를 곱하는 것은 벡터를 크게 아니면 작게 만들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으면은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벡터의 덧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벡터의 더하는 것은 각 벡터의 숫자들을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u를 이렇게 잡고 v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u 더하기 v는 3,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은 각 더하면 되니까 4,0이 되죠. 이것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u는 어떻게 생겼죠? 1, 2, 3 그리고 1 해가지고 u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v는 어떻게 생겼어요? 1,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과 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것을 더했더니 어떻게 됐죠? 4,0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벡터가 되죠.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니까 x 방향으로 하나 그리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움직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지점에서 밑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움직인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벡터를 일반적으로 두 개를 더해요. 이렇게 생긴 벡터와 그리고 이렇게 생긴 벡터를 더해요. 그러면은 합 벡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술할 때 아주 편하죠. 예를 들어서 물체가 처음에는 뭐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x 방향으로 하나 움직이고 y 방향으로 하나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죠,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또 1을 움직이고 밑으로 두 번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끝에서 하나 움직이고 밑으로 두 개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물체는 총 이렇게 움직인 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약간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속도는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라는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있어서 이것은 벡터예요. 그리고 수식으로 좀 적으면은 평균 속도는 위치 벡터의 차를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걸린 시간으로. 이것을 풀어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공이 처음에 1,0이 있었는데 나중에 2,3으로 갔어요.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은 공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그리고 이 걸린 시간은 뭐 1초이고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x1이 1,0이고 그리고 x2가 2,3이죠. 그리고 t2는 1 그리고 t1은 0. 그래서 x2 빼기 x1을 구하면은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t2 빼기 t1은 1이죠. 그래가지고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여기 거리 단위를 미터로 하고 그리고 시간의 단위를 세컨드로 하면은 미터 퍼 세컨드이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는 게 평균 속도는 평균 속력과 많이 달라요. 1차원에서도 방향이 바뀌면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가 0일 때 x가 0에 있고 그리고 t가 1일 때 x가 1에 있어요. 그 다음에 t가 2일 때 x는 다시 0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때 0에서 2초 동안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죠? 0 빼기 0 나누기 2는 0m per second죠. 거리 단위를 미터로 잡고 시간 단위를 세컨드로 잡으면. 그런데 이때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죠? 총 움직인 거리니까 0에서 1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1에서 0까지 다시 왔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2m per second예요. 이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에서도 속력을 했을 때와 같이 순간 순간 속도라는 것을 얘기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단지 T2 빼기 T1이 작을 때예요. 그래서 순간 속력과 아주 비슷한데, 단지 이때는 방향이 있어요.